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증시는 오랜만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의 뉴스 한번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람이 돼지냐? 중국의 한 도시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 도장을 손등에다가 찍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은 손등에 이러한 도장이 찍힌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도장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숙제를 해가면은 참 잘했어요. 그런 도장과 아니면은 놀이공원 혹은 클럽 그런 곳에서 손등에 도장을 찍은 적 아마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곳도 찍으니까 우리도 그냥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면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하나 놓쳤죠. 놀이공원이나 클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놀러가서 찍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절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인권이 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자 당국에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말단의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딱 봤을 때 역시 중국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어쨌든 이러한 선택을 할 만큼 코로나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증가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기에 무뎌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한 명이 나왔을 때가 가장 시끄럽고 100명 1000명 넘을 때마다 분명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증시 반응은 갈수록 무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증시는 똑같은 악재는 갈수록 무뎌지니까 중국에서 코로나가 많이 퍼진다고 하더라도 그 뉴스에 갈수록 둔감해지는 시장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 뉴스는 좀 중요하겠죠. 어제 유럽에서 중대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전 천연가스 친환경 선포. 어제 유럽 의회가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그린 텍소노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1년간 논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최근 들어 에너지 대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과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이 와중에 천연가스가 들어간 거는 결국은 또 러시아가 지금 가장 활짝 웃고 있을 거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이에 맞춰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 안에 넣는 개정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원전 천연가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가 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뛰어넘어서 전 세계만 보더라도 이렇게 원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어제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WTI가 왼쪽에 보시다시피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갑자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잡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이 바로 경기 침체다 보니까 환호는커녕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냥 원유만 보자면은 골드만삭스는 과도한 하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유 공급이 아직까지 타이트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한대요. 자, 이 세상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수요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걱정해서 WTI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침체가 오진 않았고, 그리고 원유 공급 같은 경우는 여전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한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고로 골드만삭스는 WTI가 아마도 100달러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시티그룹은 반대쪽 입장이네요.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온다면은 올해 말에는 유가가 65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수요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단 지금 알다시피 경기 침체, 이건 오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찍먹일지 아니면은 풍먹일지 여기에 따라서 달렸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게 궁금하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 야 이거는 사야 돼 하는 ETF가 하나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바 있습니다.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탑10 블룸버그 ETF. 자, 이 친구를 투자해야 된다는 한국투자신탁 운용의 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냥 기르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이름만 보면은 이 종목은 사야 되겠구나, ETF는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TF는 글로벌에서 각 섹터별 1등주를 10개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나 봤더니 루이비통, 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코카콜라, P&G, JP모건 체이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테슬라 이러한 기업들의 고루 투자는 그러한 ETF가 바로 한국에 상장이 되었다고 하죠.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걱정이 조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위 기업들 많아봐야 한 개 정도가 망하겠지 나머지 9개는 망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안정적인 데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ETF가 가장 적합하다는 걸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이번 주말에 각 기업들의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일이었습니다. 인플레, 전쟁 등의 악재도 불구하고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와중에 스마트폰, 가전 매출이 꺾였으며 그리고 반도체도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걱정이 현재 생기는 중이라고 하는데, 또한 이 부분이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몇 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신기록을 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신기록이 깨졌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선반영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무려 3%나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여력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8,000원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6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특별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리비안,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죠. 자, 리비안 같은 경우에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얼마 전에 쇼크를 냈습니다. 기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리비안은 서프라이즈를 내서 시장의 관심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리비안은 2분기 전기차 생산량이 1분기와 비교하면 72%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생산량이기 때문에 리비안은 어제 13%나 급등하고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리비안 60일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장품 사업이 답답하다. 증권가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사업의 먹구름 그리고 면세점의 답답함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올해가 되면은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서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이고 갑자기 원숭이 도창인지 고릴라 도창인지 그런 것도 나와서 면세점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팔릴 리가 만무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현 정부의 노선마저도 중국 소비에 관련된 주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절대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분기 실적도 어닝 쇼크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마도 몇몇 기름들은 근데 ODM 업체인 코스맥스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분명 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ODM 업체라는 거는 그냥 저 기릿이 코스맥스 가가지고 저 화장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기릿의 화장품 노트 이런 이름으로 화장품을 출시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코스맥스가 알아서 자기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DM은 OEM과 다르게 자기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또한 중국 봉쇄 영향으로 고객사의 수출이 전부 다 부진했기 때문에 이 역시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목표가를 낮추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보생명이 이제 드디어 IPO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예전부터 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서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보험이 IPO를 앞두고 상장 예비 심사를 드디어 받는다고 합니다. 이르면은 내일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교보생명은 2018년 진짜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IPO를 하려고 했지만 대주주간 국제 중재가 장기간 지속되며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IPO에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이 IPO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 분쟁도 해결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공모주가 조금 답답한 상황 맞습니다. 예전처럼 따블, 따상 이런 게 터지지 않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으면은 나쁜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면은 또 좋은 날이 있겠죠. 교보생명이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편의점 도시락이 불탄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한 끼 1만원 시대인데요. 내 월급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물가는 계속 오를까? 라는 한탄을 하루 한 번을 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점심 저녁으로 편의점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보통 같이 시켜 먹거나 아니면 같이 사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좀 비싼 걸 보통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머니 부담이 심해지자 그런 흐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밥 문화가 많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 도시락 매출액이 30에서 40% 늘고 있으며 샌드위치, 빵도 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끼 아니면은 간식을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겠죠. 결국 이에 맞춰서 지금 현재 편의점 업계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이렇게 가성비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파는 라스트 오더, 개인적으로 저기릿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10시쯤에 이마트 가서 50% 찍혀있는 그런 음식을 사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노린 그러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CEO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료를 결제하면은 도시락을 할인받는 쿠폰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좋겠죠. 만약에 기분들이 지금 현재 편의점 도시락을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드신다, 그렇다면은 CEO에서 이러한 구독 서비스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딱 보다시피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짠테크의 시대가 또다시 열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날씨가 더우니 또 팔린다. 더울 땐 역시 에어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설치하려고 하니까 세월아 데워라 며칠 동안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창문형 에어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파세코와 쿠쿠의 빠른 설치 서비스가 호응을 현재 얻고 있으며 판매량도 직접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한데요. 회사 설명에 따르면 5분 만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 길이 또 파세코 에어컨이 설치된 그 장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또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시원한 거는 진짜 시원합니다. 그냥 에어컨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설치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설치가 편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다만 생각보다 가동 시 소음이 저 기릿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작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어컨보다는 분명 큰 편이라는 걸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차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통신 3사의 수급이 엇갈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높은 배당과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으로 경기 방어주로 각광받는 통신주가 최근 수급이 엇갈려 눈길을 받는다고 한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KT를 집중 매수하고 있으며 그 반면 기관은 SKT와 U+를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외국인은 SKT와 U+를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KT를 매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도 소진율입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는 진짜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외국에 넘어간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통신사 비중을 최대 50%까지밖에 가지지 못하는데, 하지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SKT를 매수했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외국인 매수 한도를 거의 다 채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사지 못한다는 소리고 결국은 또다시 매도가 쏟아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면 통신주를 매우 좋게 보는 외국인은 SKT를 사지 못하는 대신에 여유가 아직 남아있는 KT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통신 3사를 좋게 보는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3년 만에 부활한 대구 치맥 페스티벌. 코로나가 이제는 감기 같은 느낌이긴 한가 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7월 10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까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야, 근데 대구랑 치맥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구에서 생겨난 치킨 브랜드가 진짜 많은데요. 멕시칸 치킨, 멕시카나 치킨, 처갓집 양념치킨, 스모프 치킨, 이러한 치킨이 전부 다 대구에서 출발했고, 교촌치킨, 땅땅치킨, 별별치킨, 치킨파티, 호식이 2마리 치킨, 종국이 2마리 치킨, 대구통닭, 이러한 치킨집들이 전부 다 대구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 이 정도면은 대구 치맥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 해도 되겠네 라는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범죄도시2 베트남에서 상영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범죄도시2 보신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2가 베트남에서 상영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는 이거 베트남을 너무 악의 속으로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공개된 이유는 너무나 폭력적이라서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겠죠. 베트남이 너무나 안 좋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상영 금지가 결국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금지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R2B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리턴 투 베이스라고 가수이자 배우인 B가 주연이었던 공군,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영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베트남에서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것도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북한과의 교전 장면 때문에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베트남이 북한을 신경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기업 2가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JYP. 어제 급작스럽게 성장주가 상승하면서 JYP도 덩달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하반기 추려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기대가 된다며 목표가 7.7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비 58%나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2%나 성장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괜찮을 거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분기부터는 트와이스, 있지, 스트레이키즈 등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앨범을 발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JYP의 실적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전년비 무려 50%나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탄소년단이 이미 모든 길을 전부 다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한류를 막을 수가 없겠죠. 엔터주가 망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엔터주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아티스트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가장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흐름이 괜찮은 셀트리온 친구들 왼쪽을 딱 보다시피, 야 이거 모든 이평선을 뚫고 가는, 야 항상 길이 네가 말했던 그 차트네 라고 기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 연기금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올투자증권은 2분기 실적이 조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9만원으로 상향.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반기부터는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램시마4, 허주마, 트룩시마의 유럽 직접 판매 전환이 되는데 이때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성장을 하는 건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바이오를 우리가 가치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